안녕하세요. 소리로 만나는 명작의 숲, 어딘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위대한 작가에게는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각인시킨 전설의 시작과도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미국 문학의 거목 마크 트웨인의 바로 그런 작품입니다. 캘러베라스 군의 명물 뛰는 개구리는 단순한 유머 소설을 넘어 당시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정신과 소박한 사람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낸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소설의 진짜 재미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는 독특한 구조에 있습니다. 동부에서 온 이성적이고 교양 있는 신사의 목소리와 서부의 늙은 광부가 들려주는 투박하지만 정겨운 목소리가 대비를 이루죠. 잠시 후 제가 연기할 두 인물의 서로 다른 말투와 분위기를 비교하며 들어보시는 것도 특별한 감상 포인트가 될 겁니다. 캘러베라스 군의 명물 뛰는 개구리, 원작 마크 트웨인. 친구의 부탁에 따라 저는 유서 깊은 광산촌 에인절스 캠프에서 느긋하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사이먼 힐러라는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친구의 친구였던 레오니다스 스마일리 목사님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죠. 저는 이 영감님을 선술집 난로가에서 한가롭게 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통통하고 대머리인데다 보고만 있어도 평화롭고 순박함이 묻어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를 깨워 제가 온 용무를 말씀드렸습니다. 휠러 영감님, 혹시 레오니다스 스마일리라는 분을 아십니까? 휠러 영감은 저를 한쪽 구석으로 몰아 의자에 앉히더니 제 의자를 자기 의자로 가로막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영감님의 얼굴에서는 단 한 번의 미소도 초조함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저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마치 듣는 사람이 이야기에 푹 빠져들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끝없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레오니다스 스말리라는 이름은 영감님의 기억 속 어딘가에 짐 스말리라는 인물을 끄집어내는 방아쇠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저는 이것이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걸 직감했지만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오니다스 스마일리, 레오니다스 스마일리, 스마일리, 글쎄요. 제가 아는 스마일리는 딱 한 명뿐인데 말이죠. 짐 스마일리요. 아마 49년 겨울인가 50년 봄인가 이 캠프에 막 사람들이 몰려올 때쯤 여기 있었던 양반이요. 내가 아는 한 레오니다스라는 이름의 스마일리는 없는데 말이지. 아무튼 이 짐 스마일리 말인데 참 희한한 양반이었어. 닥치는 대로 내기를 걸지 않고는 못 빼기는 세상에서 가장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무슨 일이든 상대방이 반대편에 걸기만 하면 바로 내기에 응했다니까. 상대가 없으면 자기가 반대편에 걸었어. 아무튼 내기만 할 수 있으면 그 양반한테는 아무 상관도 없었지. 언제나 아주 만족스러워했다오. 운도 지질이 좋아서 거의 항상 땄지. 그 양반은 언제나 내기거리를 찾아다녔어. 경마가 열린다.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걸었지. 끝나고 나면 돈을 따거나 아니면 빈털터리가 되거나 둘 중 하나였어. 개싸움이 벌어지면 바로 돈을 걸었지. 닭싸움? 돈 걸었어. 고양이 싸움도 돈 걸었다니까. 담벼락에 앉은 닭새 2마리를 보고도 어느 놈이 먼저 날아갈지 내기를 걸었어. 주일날 교회에 가서도 바스노커 목사님을 봤는데 이 양반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저 양반 설교 역대 최고로 길고 지루할 거야 하고 혼자 말했지. 근데 그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병석에 누워있던 목사님 사모님이 좀 어떠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마일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오? 2대1로 내가 이기는데 걸지. 사모님은 안 좋아지실 거야. 이런 식이었다니까. 마치 기도회나 부흥회 때도 내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어. 이 동네에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던 시절이라 그 양반은 틈만 나면 뭘 키웠어.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아무튼 닥치는 대로 키워서 내기를 걸었지. 한 번은 자기 안마를 경주에 내보냈는데
사람들이 15분짜리 절름발이라고 놀려댔지. 배병 걸린 것처럼 헐떡거리고 느려 터졌거든. 천식에다 기관지염까지 있는 것 같았어. 마지막 200~300야드 남겨두고 다른 말들이 저만치 앞서가면 그 한 마리 갑자기 미친 듯이 기침을 해대면서 다리를 절고 코를 풀고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기 시작해서 결승선에는 간발의 차로 꼭 이겼다니까. 스마일리는 그 말로 돈을 꽤 벌었어. 그리고 조그만한 불독 강아지 하나 있었는데 딱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였어. 그냥 껄렁껄렁 돌아다니면서 싸울 기회만 엿보는 놈이었지. 근데 일단 돈이 걸리면 이놈이 완전 다른 개가 되어버렸다오. 턱이 불독처럼 툭 튀어나와서 한 번 물면 상대 개 뒷다리를 꽉 물고는 꼼짝도 안 했어. 물고 늘어지고 또 물고 늘어지고 1년이 걸려도 안 나아졌다니까. 그렇게 물고 늘어지다가 결국 상대가 나가 떨어지는 거지. 앤드류 잭슨이라 불렀는데 싸움에서 이겨서 스마일리에게 돈을 벌어줄 때마다 아주 의기양양해졌지. 근데 어느 날 앤드류 잭슨이 뒷다리가 없는 개랑 싸우게 됐어. 태어날 때부터 뒷다리가 없던 놈이었지. 녀석이 늘 하던 대로 꽉 물려고 달려들었는데 자기가 가장 자신 있던 부위가 없으니 어찌나 놀라고 당황했던지 한참을 서 있더니 뭔가 깨달은 듯 쳐다보면서는 마치 속은 기분이라는 듯이 슬픈 표정을 지었지. 그러고는 결국 싸움에서 져버렸어. 그 충격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는 얼마 안 가 죽어버렸다오. 아마 상심해서 죽었을 거요. 정말로 뛰어난 개였는데 말이지. 타고난 재능도 있고 기회만 주어졌다면 말이오. 이 짐 스마일리라는 양반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자, 그러다가 이 양반이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서 집에 가져왔다오. 뭘 할 거냐고 물으니 교육시켜서 완벽한 점프 개구리를 만들겠다는 거요. 석 달 동안 뒷마당에서 그 개구리만 붙들고 가르쳤다니까. 파리를 잡으면 데니얼 파리 잡아! 하고 소리쳤지. 그러면 개구리가 획 하고 뛰어올라 혀를 날름거리면서 파리를 낚아챘다오. 스마일리는 그 개구리의 잠재력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어. 저놈은 점프 하나는 기가 막혀. 딱 한 가지 점프 실력만 있으면 돼. 저놈은 교육을 아주 잘 받아서 평평한 바닥이라면 그 어떤 개구리보다 멀리 뛸 수 있다고 장담했지. 스마일리는 그 개구리 이름을 데니얼 웨스터라고 지었어. 아주 점잖은 이름이지. 그리고 내기가 생기면 바로 데니얼을 불렀다오. 한 번은 뒤에서 콕 찌르면 데니얼이 공중으로 두어 바퀴 돌고 고양이처럼 사뿐히 착지했지. 시작 시도만 주면 바닥에서 파리를 낚아채는 훈련도 시켰어. 이 양반은 데니얼을 데리고 다니면서 온 동네에 내기를 걸고 다녔지. 한 번은 어떤 낯선 사람이 이 동네에 와서 스마일리랑 마주쳤는데 그 낯선 사람이 스마일리의 나무 상자 안에 든 걸 보더니 물었어. 대체 그 상자 안에 든 게 뭡니까? 스마일리가 아주 무심한 척 대답했지. 아, 그냥 개구리일 수도 있고 앵무새일 수도 있고 별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개구리라면 얼마나 멀리 뛰는데요. 아, 한번 뛰면 이 캘러베라스 군안에서는 그 어떤 개구리보다 멀리 가지. 단돈 $40 걸고 내가 이긴다에 한 표 던지겠어. 낯선 사람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돈을 꺼내들고 말했었지. 줬어, 좋아. 근데 문제는 나한테 개구리가 없다는 거요. 스마일리가 말했어. 걱정 마시오. 내가 가서 한 마리 잡아다 주지.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 상자 좀 잘 보고 계시오. 그래서 낯선 사람은 돈과 상자를 들고 기다렸어. 한참을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었지. 그러더니 데니얼 웹스터를 상자에 꺼내 입을 억지로 벌리더니 작은 주머니에서 새 총알을 퍼서 개구리 입에 냅다 털어놓고 목구멍까지 꾹꾹 채워 넣었어. 그러고는 개구리를 바닥에 내려놨지. 스마일리는 늪에 가서 한참을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마침내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 돌아왔어. 그걸 낯선 사람에게 주면 말했지. 자, 이제 준비됐으면 나란히 내려놓고 동시에 출발시키는 거요. 그 사람이 말했어. 줬어. 자, 그럼 하나, 둘, 셋, 출발. 두 개구리가 동시에 뛰었어. 낯선 사람의 개구리는 펄쩍 뛰어갔지만 스마일리의 데니얼 웹스터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펄쩍 뛰기는커녕 땅에 딱 붙어서 꼼짝도 못하더란 말이지. 마치 무거운 닻이라도 내린 것처럼 말이야. 스마일리는 놀랍고도 역겨운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내기 돈을 넘겨줬어. 낯선 사람이 돈을 챙기면서 아주 저녁스럽게 말했었지. 글쎄, 내가 보기엔 저 개구리가 다른 개구리보다 딱히 나은 점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오. 별거 없네. 그러고는 가버렸어. 스마일리는 어리둥절해서 데니얼을 쳐다봤어. 대체 뭐가 문제야? 너 왜 그래? 그러고는 개구리를 들어 올리며 소리쳤지. 세상에, 무게가 5파운드는 나가겠네. 데니얼을 거꾸로 뒤집자 그놈이 입에서 새총알을 2줌을 토해냈어. 그제야 스마일리는 모든 걸 깨달았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낯선 사람을 쫓아갔지만 그 양반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오. 그리고 이때 휠러 영감은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잠시 이야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설령 스마일리가 외눈박이에 꼬리도 없는 노란 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한들 그 이야기가 아무리 흥미진진하고 기이하다고 해도 제가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현관에 다다랐을 때 저는 다시 붙잡은 힐러 영감의 이야기를 재개했습니다. 글쎄, 이 스마일리가 가진 소가 말이야. 외눈박이에다가... 됐습니다, 영감님. 전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쩌면 그 유쾌하고 수다스러운 노인에게 속아서 레오니다스 스마일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렇게 오랜 시간을 허비한 것이 나름대로 교훈을 주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